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이시범입니다. 오늘은 IT 관리자 혹은 관리자분들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안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서 작성을 보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1챕터를 보지 않은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전체 그 과정에 대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제안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가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제안서란 고객에게 우리가 정말 좋은 기능이나 좋은 능력을 가졌으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도 비용도 싸게 잘할 수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 당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정말 문제없이 잘 관리할 수 있으니 우리를 뽑아주세요 라고 어필하는 거를 문서로 만드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이 제안서를 얼마나 잘 쓰냐가 프로젝트 수주에 그 한 90% 이상을 작성한 발휘한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그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 중에 기본적인 목차나 전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서 작성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이요.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뭘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요번 프로젝트를 띄울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능일까, 비용일까, 아니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일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안서라는 건 정말 다양한 고객과 다양한 상황에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작성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옆에 적어 놓은 게 뭐냐면 제안서를 잘 작성하는 거하고요. 실제 그 제안서를 가지고 사업을 따내는 거는 별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장짜리 이게 표준 제안서를 만드는 기본이다 그랬을 때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진짜 한 30장짜리를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이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냐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RFP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RFP 내에 이 RFP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FP 내에 고객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친절한 고객 같은 경우는 실제 배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제안서를 만드는데 RFP 내에 뭐 회사에 대한 그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거를 몇 프로, 그 다음에 기술을 얼마만큼 잘 적용할지, 관리를 얼마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P 내에 필수 기능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회사의 그 커트라인이나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뻘짓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가 제안하는 것들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 혹은 능력을 가진 회사인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보로 이제 일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다들 자기 관점의 글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제안서 작성하는 법 찾으면 제안서는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이런 내용들을 올리실 때 좀 가능성을 넓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안 작업을 한 2번 해봤는데, 나는 2번 했는데, 그리고 항상 작업을 할 때 자기 회사 거 제안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제안을 하는데 다른 사이트에 한 2번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제안을 하는 방법이 비슷해. 나는 100장짜리였어.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모든 제안서는 100장짜리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과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모르는 건요, 고객한테 물어보거나 그 RFP를 잘 보면서 해야지, 우리는 30장짜리 좀 깔끔하게 정리되고 실제 눈에 오는 그 형식적인 거 다 필요 없어. 100장짜리 보면 관리하는 거 만드는데 뻔한 거 니들 딴 제안서에 쓰는 거 한 30장 카피해서 쓰잖아.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고 핵심만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데는 30장짜리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격식이 필요해 라고 하는 데는 100장짜리를, 이렇게 하는 그 작업에 대한 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중요하게 보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이제 주요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제안서 작성하는 제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 목차는 첫 번째는 제안의 개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고객님, 여러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 입찰을 내놓으셨잖아요. 요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배경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기본 전략은 어떻게 되는데 기대 효과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 뭐 프로젝트라고 하면, 자, 여러분, 요즘 그 환경 문제하고 보안의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페이퍼리스, 종이화된 문서를 없애는 것들이 요즘 많이 핫하게 뜨고 있고, 보안 부분이 종이 문서를 통해서 노출되는 보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전자화하는 노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제안하는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그 중고차 시장이라고, 중고차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계약을 한다 그러면, 자, 전자계약은 예를 들어 금융권 이렇게 폭넓은 전자계약의 범위를 가져야 되지만, 중고차 시장은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축해 드릴 거고, 이거를 할 때 우리는 다른 회사랑 달라요. 어떤 전략을 가질 거냐면 중고차 시장에 맞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막 이런 식의 전략들,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 도입하면 이런 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전반적인 목적부터 범위, 전략, 기대 효과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제안 자료 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서브 목차가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챕터 2-2, 2-3을 통해서 상세하게 좀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 소개. 자, 우리 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인데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실적을 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사업을 우리가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라는 걸 어필하게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 부분이라는 용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전자문서 시스템이면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방법론, 뭐 구축 계획,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리를 하는데, 요는 뭐냐면요. 그 RFP 내에 이제 고객이 그 진행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기능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걸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논리적으로 고객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두리뭉실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I 같은 경우는 보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뭔가 솔루션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거를요, 어떤 식의 방법론 혹은 어떤 식의 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필들을 많이 하시고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기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우리는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갇혀 있어. 그래가지고 솔루션 화면 캡처해가지고 이런 기능인데 이렇게 돼. 막 이런 형태로 설득을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 옆에 오른쪽에 따로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이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제안서에 대한 배점 같은 걸 보면은 한 70점 정도가 여기에 다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하고, 여기서 모호하게 되면 고객들의 신뢰도가 깨지니까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 정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사업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흐름 다시 볼게요.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회사고요. 실제적으로 니네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자, 근데 이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야. 그래서 프로젝트가 문제가 없게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어필을 하는 자료고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 나인, 9개의 관리 방법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통상적인 다른 제안서를 카피해가지고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특정 시스템 개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관리 방법론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는 관리 방법론이면 다른 솔루션을 할 때도, 다른 프로젝트 할 때도 다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주요 나오는 부분은 이 회의나 이런 보고 뭐 이런 체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이나 구체적인 그 진행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일정과 비용들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긴 하는데, 이 안에 기본적인 비용이 산출되는 근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고, 이것들 제안서 쓸 때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줄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에 모든 걸 구체적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 어디 부분은 제안한 내용에 근거함 이런 내용들의 문구를 하고 여기에 있는 걸 대체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수로 내가 안 써도 될 산출모를 넣어버린다든지 쓸 수 없는 산출모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검수라고 해가지고요. 그 계약에 대한 확정 이제 그 시스템 구축 다 하고 나서 잘했어요라고 도장 받을 때 좀 걸림돌이 되니까 주의사항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러면 이제 개발 다 하고 구축 다 했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팔로우업 할래? 라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사용자 교육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교육할래?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기술 이전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술 이전 부분은 이제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우리 인력이 그 시스템을 운영할 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줘.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유지 보수나 추가 개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너희들 우리 정보 갖고 일을 하잖아. 보안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데 또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안으로 막을 건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해가지고 고객이 이걸 보면 이 회사 사후 관리도 잘하겠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앞단에 있는 내용과 그 목차들은 다를 수 있고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를 먼저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제안을 SI나 솔루션 형태의 제안을 할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거는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면요. 보통 예를 들면 이제 몇 억대 프로젝트를 한다면 100에서 200장 막 이렇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안 발표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제안 발표를 하는데 100장짜리를 발표를 한다 그러면 발표 못해요. 시간 내로 지루해서.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제안서가 따로 있고요. 그 제안서의 일부를 발췌한다든지 아니면 그 요약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그 별도의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를 발췌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약본을 만들어서요. 그 요약본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제 100장짜리 제안서를 엄청 잘 만들었는데 발표용 제안서 만드는데 성의 없이 이제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발표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요. 제안 발표를 하는 이 요약자를 만드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목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실제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 제안 개요와 회사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서브 목차 단위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부분 중요하니까 한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업 관리나 지원 부분들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는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작성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걸 재활용할지 아니면은 제가 이번에 컨셉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지는 좀 고민 중인데, 적절하게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